가격이 위아래로 막 졸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미친 듯한 무빙을 보여주는 게 가격이 미친 게 아니에요. 스마트 머니가 원하는 무빙으로 가격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내가 털려 나간 거다. 주말 특별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마트 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무조건 팩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스마트 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세력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해요. 왜냐면 결국 이 시장의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거는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정 가격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머니라고 이름도 좀 멋지게 지어주면서 결국 이제 세력들,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후자예요. 저는 스마트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력의 존재가 반드시 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에 맞춰서 저도 매매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위아래로 막 졸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막,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이 이게 왜 이래? 올라갈 거면 그냥 올라가지. 왜 갑자기 아래로 존나 밀어서 다 터뜨리고 위로 다시 올려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미친 듯한 무빙을 보여주는 게 가격이 미친 게 아니에요. 스마트 머니가 원하는 무빙으로 가격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내가 털려 나간 거다. 급격한 무빙이 나오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돈을 써야 돼요. 이만큼 팔기 위해서는 돈을 또 이만큼 써야 되는 거고,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도 이만큼 돈을 써야 됩니다. 올리는 거랑 내리는 거랑 둘 다 똑같이 돈이 들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은 없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스마트 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은 애들이에요. 솔직히 그냥 누구는 고래라고 하고, 누구는 세력이라고 하고, 뭐 누구는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 이 부르기 나름이지 다 똑같은 거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돈이 존나 많은 주체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돈이 많은 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격을 움직여서 자기네가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프라이스 액션과 거래량을 보면서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무빙인지 내려가려고 하는 무빙인지를 추측해 보는 것 뿐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 만약에 세력이 가격을 그냥 이렇게 올려, 그러면 세력이 여기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여기에서 롱 타면 여기에서 팔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세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돈이 엄청 많아. 포지션을 엄청 크게 받아내는 거야. 이렇게 원웨이로 올려버리면 세력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평단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누군가 팔아줘야지만 그 물량을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쌀 때는 사람들이 잘 안 팝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야 사람들이 팔아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원웨이로 프라이스 액션이 나왔다고 하면은 세력의 평단은 일반적으로 이런 데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지션 잡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나오면 되는데, 세력은 이 올리는 역할을 세력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애들의 평단은 보통 이런 데 걸리게 돼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가격을 이렇게 내려, 원웨이로 내렸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다는 건 누군가 사줘야지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코인을 한 1000억 개 찍었어. 그리고 한 개에 1원이야. 그러면 나는 1000억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근데 그게 정말 내가 100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1원에 1000억 개나 되는 코인을 누군가 사줘야지만 1000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지, 코인을 그냥 존나 들고 있는 거는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사줘야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에 비쌀 때 사람들이 잘 사주나요? 안 사줘요. 언제? 가격이 졸라 떨어져서 빠질 만큼 빠졌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쯤 돼야 사람들이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원웨이로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면 평단은 이런 아래쪽에 걸리게 돼요. 살 때는 이런 데 평단이 걸리고, 팔 때는 이런 데서 다 팔립니다. 평단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어 붙여 볼까요? 그러면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만약에 가격을 세력이 그러면 매수 평단은 여기 걸리고 매도 평단은 이런 데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구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 세력도 원웨이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 그래서 어떻게 가요? 원웨이로 안 갑니다. 어떻게 가요? 언제나 가격은 이렇게 ABC를 그리면서 올리고요. 가격은 내릴 때 언제나 ABC를 그리면서 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안 팔아줘요. 비싼 데서 팔려고. 그러면 가격을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사람들이 팔 것 같은 자리 가기 전에 내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기서 팔 걸. 존나 내려가네. 아, 존나 내려가네. 내가 여기서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나 팝니다. 평단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팔아주니까 요런 데에서 열심히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고 내리는 동안 쓴 돈은 이 프라이스 액션을 받아내는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투자금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세력의 평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팔 때는 어때요? 여기서 다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물량이 존나 많기 때문에 여기 다 팔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들고 있는 물량 다 던지잖아? 이렇게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금슬금 팔면서 많이 사줄 때 여기를 돌파해서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사줄 때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해요. 계속 팔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꺾여요. 계속 세력들이 파니까 올라가다 꺾인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이제 와리가리를 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구간이죠. 가격을 올려놓고 여기서 횡보를 치면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못 샀어요. 그리고 다시 튕겨 올라가. 그래서 그때 살 걸 하는 자리까지 한번 더 내려와. 그러면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이 기억이 나서 이런 데서 막 매수를 받아줘. 그리고 싹 올려. 그럼 더 가네. 그때 받았어야 했는데 하고 이렇게 조금 더 내려주면 여기서 막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 나오고 아래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주니까. 여기서 팔아야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처럼 가격 액션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매도 평단이 이런 데 걸려요. 사람들이 안 사줘. 좀 많이 내려왔다 싶어야 사준다고.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살만한 자리 이전에 튕겨 올라가요. 그래서 매수의 클라이맥스가 찍히는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물량을 다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의 평단이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매수의 평단은 어디? 여기. 그래서 이만큼의 차액을 세력이 먹는 구조로 프라이스 액션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자리들이 청산맵상으로 살펴보면 이런 변곡이 있었던 자리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데 청산 물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이런 라인을 땁니다. 따고 올라가든 더 내려가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청산맵 같은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을 때 얘가 멈출 수 있을까?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가격대들이 소위 말하는 청산 물량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우리가 찾는 스마트 머니가 이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제 진입을 포지션을 많이 열고 싶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흔드냐?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흔들어야지만 세력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청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이런 데를 반드시 이렇게 털어내요. 위도 털고 아래도 털고. 그래야 이 위에 뚫고 올라갈 때 쏘친 애들의 청산 물량 있는 자리가 이제 뭐 손절 라인 걸어놓은 것도 있고 강제 청산도 있겠지만 이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선 다들 롱을 보잖아요. 돌파롱을 보잖아. 그럼 이런 데 청산 물량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청산 물량이 너무 많이 쌓였어. 이거를 돌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너무 많이 쌓아놨어. 그러면 이제 돌파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를 뚫어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졸라 많을수록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해줘요. 돌파롱을 기대하고. 그래서 거기다 물량을 다 던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더블탑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안 붙었어. 그러면 가격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더 높은 데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기서
더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받아주는 그런 라인까지 인정사정 없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 더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니? 3전 하이닉스 사는 사람들 심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마구 올라탑니다. 거기에다가 물량 더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이 세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두가 보고 있는 이런 라인들은 다 헌팅 당하기 되게 좋은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매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든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맵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런 데서도 안 샀는데 여기서 사라 그러면 사겠냐고, 못 사지. 근데 이 추세를 깨는 돌파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짧게 한 입 먹고 튈 생각하고, 달라붙는 스캘퍼들은 여기서 롱을 엄청 많이 탑니다. 그렇게 이제 탄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았어.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막 밀고 올라갔을 때,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숏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숏을 걷어내는 자리가 어디예요? 손절 나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평단 돌파하면서 고점 뚫으면 돌파롱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다 손절을 친다고요. 손실을 너무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손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 주문이랑 강제 청산 주문이랑 이런 게 짬뽕이 돼서 있는 게 청산맵이에요. 그래서 그 청산맵을 제가 맨날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청산맵을 봐야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야. 왜? 거기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 유동성이 엄청 쌓여 있어. 그러면 그걸 따러 가는 겁니다. 여기를 따고 여기를 따야 강제로 매수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게 뭐예요? 숏으로 걸어놓은 게 청산 나가려면 청산 나갈 때 롱으로 스위칭 변경이 되잖아요. 존나 높은 고점에서 청산 라인에 다 터지면 아주 비싼 가격에 사주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량을 존나 던지고 숏 포지션을 대량으로 잡아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산맵을 보는 이유고, 이 청산맵 구조에서의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단기봉으로는 위에 조금 쌓여있던 걸 털어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더 갈 것 같은데, 62K 라인을 만약에 밀어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OS 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면은 이렇게 구조가 뒤집히면서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더블탑 형태로. 그래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지표를 참고해요. 그 중에 하나가 RSI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심선인 50선을 넘어가는 무빙을 보여주면 한마디로 파는 놈보다 사는 놈이 많아지는 일종의 변곡점이에요. RSI 50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은 파는 것보다 좀 더 사는 쪽으로 돈을 더 밀고 가자라고 판단하는 구조와 지점이 될 수 있고요. RSI가 50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아직은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명확한 방향이 안 나왔다는 건, 어떤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되는 고래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을 막 이제 움직여주기 시작하고, 단순히 뭐 하나의 거래소에서의 가격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에서 가격이 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움직이는 그런 고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래들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잘 따라타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RSI 50선이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가름짓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 어디에 매물대가 있고 어디에 공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스윙 하이가 나왔고 스윙 로우가 나왔다고 전제하면, 어디에서 실제 거래가 많이 체결돼서 평단이 잡혔을까를 놓고 보면, 이런 자리에서 내려갈 때 아까 말씀드린 구조 그대로죠.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튕기고 가죠. 근데 그 튕기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볼륨 프로파일에 소위 말하는 POC 라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난 자리요. 그럼 그 자리를 다시 갑니다. 왜 가요? 더 내려갈 거면 여기서 추가로 물량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기 위한 방법일 거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를 뚫어내기 위한 무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홀짝 도박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결정이 나는 추세 라인을 돌파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걸 보면서 포지션을 잡아서 세력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 라인이라는 라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청산맵입니다. 청산맵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디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아, 잘 가 하면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 63점
한 3K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가 아까 어디예요? 요런 데 걸려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탑 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밀어낼 수도 있는 건데 뭐가 답인지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3개의 보조지표만 이용을 해도 큰 틀에서 세력이 여기서 올리려고 하는 건지 내리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자 역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라인이 있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 기준에 맞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채널을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고배로 쇼친 애들이 본전이 돌파되면 손실을 크게 입으니까 여기서 보통 다 손실 정리를 많이 하게 되죠. 여기를 스탑 라인으로 잡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막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막 춤을 추는데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더 못 올리고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더블탑 패턴이죠. 이런 그림이 왜 나와요?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물량을 다 던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기존의 변곡을 만들었던 자리에, 예를 들면 거래량까지 터져 있어. 기존의 변곡을 만들었던 자리에 거래량까지 터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따는 이런 무빙이 나와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력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쪽에 이런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서 손절 나가고 청산 나가는 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라인에 숏을 걸어 놓고 의도적으로 돈을 써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드시 강제 청산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숏 걸어 놓고 가격을 밀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터지고 내려올 때 거래소는 돈을 버는 거죠. 혹은 세력이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말을 좀 헷갈리게 해서 세력이랑 거래소가 똑같은 거다라고 들릴 수도 있게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꼭 세력과 뭐 거래소가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약간 오류일 수 있어요. 진짜 세력은 이번에 나왔던 뭐 제인 스트리트 이런 애들 있죠. 뭐 300조를 굴리고 있어?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장난을 친 거야. 그거에 우리는 이제 다른 보조지표 같은 것도 보면서 쓸려 나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너무 길지 않게 최대한 짧게 컴팩트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결국은 이 스마트머니, 세력, 유동성 공급자 뭐가 됐든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어요. 얘네가 원하는 가격의 프라이스 액션이 있고, 그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위아래로 흔들어야지만 세력들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절박한 거야. 그리고 이 보조지표 3개를 잘 활용해 보면 이 자리에서 세력이 올리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비비드하게 비주얼라이즈해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볼륨 프로파일 이런 것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짜보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워킹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실력이 부쩍 듭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짠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RSI 50을 넘는다. 볼륨 프로파일 상에서 POC 라인이 딱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스윙 하이에서 내려오는 그 라인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자리는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냐, 그 자리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고 싶다, 내가 한 300조 있어, 포지션을 잡고 싶어, 그러면 내가 300조 롱 하고 그냥 시장가로 눌러버리면 저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그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데를 뚫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돌파롱을 엄청 치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면서 다 갈아내는 거죠. 이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 거래량이 터지면 실제 개입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중심으로 볼륨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그거 봤을 때 유의미하게 지지저항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그 그림을 이제 예상해 보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를 이런 식으로 짜서 롱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내가 볼 때 근거가 확실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쇼치고
위로 이제 스탑로스, 아래로 길게 롱,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짜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뭐 청산매 POC 라인 같은 게 잡히는 볼륨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막 와다다다다 하고 달려서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님들이 이 프라이스 액션을 볼 때 왜 올라가는 거야, 왜 내려가는 거야 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이유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 머니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가격을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움직이는 액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기업이든 돈이 안 되는 일에 돈을 쓰고 노력을 쌓는 일은 그게 궁극적으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라이스 액션도 치고 변곡점에서 우행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머니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고, 그러면 그게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액션을 해야 되냐, 그 이제 논리의 빌드를 막 쌓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몇 가지 뭐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여기가 롱타점인지 숏타점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